그래서 24주간 지속되는 이플 스피킹 제공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주말마다 외국인 친구하고 소그룹 모임 12회 하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한 번은 몰입형회와 그 다음에는 서울 탐방, 이제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2주에 시스템을 6번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 변동이 많으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12주가 아닌 24주로 연장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주중에 인강이랑 복습 자료를 2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월요일날 저녁에, 다른 한 번은 수요일날 저녁에 보내드리니까 이제 시간이 나실 때 편안한 때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월요일 수요일 받지만 뭐 화요일 금요일날 공부를 할래, 또는 월요일 목요일날 공부를 할래,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물론 강의야 두세 번 반복하기 힘들 수가 있지만 강의 한번 들어주시고 복습 자료로는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한 2번 정도를 복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건 이제 한국말을 보여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바로바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이시거든요. 문장 만드는 연습은 한 번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야 입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반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그 과정을 좀 간소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보내드리는 링크만 클릭하시면 그 문서가 바로바로 뜰 수 있게 보내드리니까 최대한 자주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질문이 생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카톡으로 인강이랑 복습자료 링크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강과 복습 자료의 내용은 오픽에 나오는 일상 주제에 관련된 표현들과 문장 만드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부수적이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제 1번, 2번이 외국인 친구랑 만나서 좀 더 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면,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은 지금 빠르면 3개월, 좀 천천히 하시면 6개월까지 소요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회화를 원하는 만큼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사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학원을 등록하든 어디에 다니든 상관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드리는 콘텐츠를 제공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번부터 보실게요. 독학 회화 공부 방법을 총정리해드리는 온라인 강의, 요거는 시중에 55,000원에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교재 미드 테드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구나를 아셨잖아요. 혼자서 공부를 해나간다라고 할 때 또 이게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3번의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머인 유즈 국민 문법 책이라고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교재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원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손도 제대로 대보지 못하고 끝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머인 유즈를 제가 선택하게 된 거는 그래도 문법 교재 중에서 가장 구어체적인, 그러니까 말로 하는 형태의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제에 관련된 챕터를 뽑아가지고 현재, 과거, 뭐 현재 완료, 미래, 미래 진행,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문장을 시제에 맞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강의를 제작한 것이 있어요. 각각의 강의를 살펴보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어떤 챕터를 가서 또 예습을 하고 오세요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래머인 유즈로 공부를 해보셨다 또는 교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머인 유즈 문법책은 원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한 권 정도 구매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문법 정리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 강의 내용 자체는 문법에 대한 정리보다는 그 그래머인 유즈에 나와 있는 문법 내용을 적용해서 어떻게 바로바로 문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도 제가 한국말을 보여드리는 동안 먼저 단어라도 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왜 이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된 건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제공이 되는 워드 문서 가지고
문장 만드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건 2회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 그래머인 뉴즈 강의로 보충 학습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3번까지도 공부를 해주시고 그런 거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빼고 6일 있으면 3번은 인강을 듣고 이제 3번은 복습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혜택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방문하실 때 공부 목표가 비슷한 분들끼리 카톡방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나는 앞으로 여행을 갈 거야.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 또는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오픽 시험,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어학연수를 갈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좀 카테고리로 나눠서 자기 관심사에 해당하는 카톡방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끼리 수시로 정보도 공유하시고 네트워킹을 해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 부분을 제가 넣기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동기부여를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라고 이 부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자마자 제가 이 제공 내역과 또 약속들을 골자로 하는 OT 자료를 드릴 건데요. 오시는 대로 이걸 읽어보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의문점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인하지 마시고 이제 가지고 계셨다가 회화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해결하신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다음에 성함하고 사인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저희 토요일 날 만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영주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글 드라이브 문서가 발송이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모바일에서 링크만 클릭하셔도 다 뜨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한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5가지 스텝을 앞으로는 기억해 주시는 건데 한번 쭉 보시겠어요? 스텝 1, 첫인사. 나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누구예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저는 좋아요. 요거 있죠?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 프레임이 잡혀 있으면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할 말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첫인사는 다 아시죠? 헬로우 또는 하이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자기가 떨린다고 긴장이 된다고 인상을 쓰거나 하지 말고 꼭 웃어주시는 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비언어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해도 표정이 좋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면 비춰지는 인상이 커뮤니케이트 되는 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랑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매력적인 사람이네. 라는 느낌?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소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인사로 헬로우 또는 하이 해주시고 만나서 반가워.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지난번에 봤던 사람이다. 한번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Nice to meet you가 아니라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back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셔야겠죠. 그 meet하고 see 동사의 차이점 아실 거예요. meet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쓰는 거고 see가 바로 누군가를 계속 보는 사이에 쓰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고 할 때는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항상 소개를 하죠. 이게 또 한국 문화랑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도 그런가? 처음 만났을 때 이름에 대해서 항상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My name is 누구누구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식상하다라고 하면 You can call me 어쩌고 저쩌고 해주셔도 돼요.
내 이름은 누구야? 혹시나 한국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상대방 외국인이 그거를 발음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you can just call me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어떠시냐고 또 물어봐 줘야겠죠? How are you today? 하시거나 How are you doing today?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입에 항상 붙여놓고 이제 오늘 어때요? 보다는 사실상 한국말로 치면 안녕하세요에 가까운 것 같아요.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doing today?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I'm good, 뭐 I'm fine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되묻겠죠. 당신은 어떠세요? What about you? How are you doing today?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저도 좋아요, 저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I'm good 이라고 하거나 good good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돼요. good good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그 I'm fine, thank you, and you 사실 이거를 진짜 많이 안 쓰고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I'm good, I'm oka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fine 쪽보다는 good을 활용해서 인사하는 거를 익숙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원래 완벽한 문장은 I'm doing well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만 I'm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doing well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 입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I'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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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well 이 정도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스텝 5가지 항상 기억해 주세요. 첫인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오늘 어떠세요? 전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배운 표현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잘 입으로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의 첫 목표는 뭐냐면 사실 이번 주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 친구, 외국인 누구를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거, 자신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외국인 친구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화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번 주뿐 아니라 이제 매번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한 12번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런 표현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름하고 전공하고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들이에요. 사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그 오픽 시험을 관통하는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2주 동안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또 유창하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진짜 회화 실력이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강의랑 학습 자료는 제공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내드린 워드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 이런 질문들과 내용을 토요일날 만나게 되겠구나 라는 예상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프린트 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파일 누르시고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워드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워드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내드린 문장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딱 있으면 뭔가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처음 이런 외국인 회화 모임을 하는데 많이 긴장이 되실 텐데 현장에 가져오셔서 참고를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이 모든 문장을 다 공부를 해서 이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더 긴장이 되고 완벽주의로 인해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스텝 한번 해보시는 거 하고 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외국인 친구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한 워밍업을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태스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는 좀 더 분위기를 재밌게 가볍게 가져가기 위해서 빙고 게임을 하시게 될 거고, 진짜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 테스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강의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화 시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질문들이 들어간 빙고 게임 보드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빙고 게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내 순서가 왔을 때 이것 중에서 내가 지워야 되는, 지우고 싶은 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봐주시고, 요 의문문이에요. 요걸 한번 당연히 읽어주셔야겠죠?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실제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가 듣고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주고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 친구한테 제공되는 기록장에다가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그 똑같은 질문을 왼쪽 편, 다시 한번 왼쪽 편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종이를 최대한 보시지 않고 스펠링을 기억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한 것을 기억한 형태로, 똑같이 기억이 안 나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어서 아무튼 왼쪽 친구한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하겠죠? 자기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외국인 친구가 피드백이나 교정을 주고 그 문장을 기록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의문문이 몇 개예요? 5 곱하기 5 하면 25죠. 일단 기본적으로 25개의 질문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대답을 하시니까 결국 50문장을 외국인 친구한테 교정 및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기록한 문장들을 나중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엉덩이를 붙이면 우리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쭉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기가 좀 어려우면 속으로라도 크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복습 과정, 복습 자료가 되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고 게임을 비롯한 모든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또 외국인 친구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리드를 해줄 거예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토킹인데, 아까 그 빙고 게임 할 때 나왔던 대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았죠. 거기에 기반해서 서로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하셔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메모지를 받아보실 거예요. 왼쪽에는 잘 모르겠는 거, 더 알고 싶은 거를 메모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한국어로 써서 왼쪽 분한테 보여달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기록을 하고 있고 대화가 막 흘러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쓰지 않고 지금 대화에 임해야 되나? 근데 나는 여전히 모르는데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하신 것을 왼쪽 분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왼쪽 분은 그걸 보시고 함께 구글 번역기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꼭 모르는 거, 또 알고 싶은 거를 좀 해결받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마련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메모를 하신 거에 대해서 해결이 됐잖아요. 외국인 친구, 또 다른 한국 분들, 또 사전 찾아본 결과를 통해 새로 배우게 된 단어, 표현, 문장 같은 것들을 오른쪽에 맞추어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모지는 남겨두시고 갈 건데, 제가 그 메모지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어떤 부분을 더 아실 필요가 있고 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소통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메모를 잘 해주셔야 제가 그 내용을 참고하고 바탕에서 어려움을 좀 더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강의라든지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지 작성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는 같이 놀러 가는 계획을 세우고 또 다음 주 미션 주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피드백과 평가지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스스로 공부했던 거, 오늘 대화하신 거, 그 다음에 서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열린 마음으로 또 서로의 배움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소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했는지, 좋았던 점, 개선했으면 좋을 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외국인 친구한테 피드백이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타 수업 관련된 피드백이나 질문 요청사항, 다음 주 몇 시에 어디로 모이는지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적어달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 공간을 한남동에 새로 오픈하거든요. 이번 토요일에도 그쪽으로 모시게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소그룹 몰입형 회화는 다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아니면 이제 신사동 근처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모임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 아니면 신사동에서 모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서울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멤버들끼리 언제 어디서 모일지를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잘 알고 계신지 확인차 적어달라고 써놓았고요. 거기까지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것만큼 이제 이번 주의 목표는 만나서 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 10문장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긴장이 되고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해본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10문장을 말했으면 그 다음번에 11문장을 제대로 말하고 그 다음번에는 12문장을 제대로 말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을 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이 상대방 외국인 친구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쓰셔도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랑 외국인 친구가 대답을 해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모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한국말을 뭐라고 하는지를 꼭 외국인 친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사전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거예요.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첫 수업이신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 이렇게 메모해 주시는 거 바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반영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강의라든지 학습 자료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워드 문서에 이어서 2개의 링크를 받아보시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사이트예요.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건데요. 하나는 스스로 회화 실력 높이는 법이라고 해서 한 1시간 40분 정도 돼요. 독학 회화 공부 방법을 총 정리해드리는 내용이고요. 교재, 미드, 테드, 외국인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머 인 유즈의 바탕에서 공부하는 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 그 그래머 인 유즈에서 꼭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 예시문들을 어떻게 영작하는지 같이 영작해보고 이 문장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된 건지 설명해드리는 과정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링크를 받아보시면 사인업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오래도록 무료 수강권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네임,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처럼 쓸 수가 있어요.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사인업을 하면 각자 입력하신 이메일로 이제 확인 메일이 오실 거예요. 거기 컨펌을 해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로그인만 해주시면 여기 아까 보여드린 영상 2개를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왼쪽 보이시는 스스로 회화 실력 높이는 법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되어 있고, 이 그래머 인 유즈 사용 설명서는 매주 한 2개 정도씩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많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당장에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한 번 정도는 보충을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혼자 공부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습관을 들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더욱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링크 2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는 요거고 다른 하나는 저희 풀스피킹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가 갈 거예요. 거기에 친구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매주 발송이 되는 온라인 강의하고 학습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미리 친구 추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지금 상세 페이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URL은 www.eatplayenglish.com 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혹시나 빼놓는 부분이 있을까봐 지금 적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보내드린 사이트 링크 들어가셔서 가입해 놓으시는 거,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 놓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제가 보내드린 워드 문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스텝 5에 대해서 쭉
이제 입으로 훈련을 해두시는 거. 그래서 처음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밑에 쭉 보이는 문장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마음은 편하게 먹고 와주시는 거, 그렇게 세 가지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현장에 오셔서는 조금 일찍 와주세요. 그래서 OT 자료를 제공해드리면 그거 쭉 읽어보시고,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제공 내역이랑 유의사항 읽어보고 마지막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는 거, 가이드라인을 외국인 친구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즐겁게 이제 그룹 회화에 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거, 잘 모르는 거 왼쪽에 써주시고, 또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 또 사전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거 오른쪽에다가 정리해 주시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모임이 끝난 다음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문의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까 일찍 작성하신 동의서하고 지금 작성한 평가지, 요거 두 가지를 자리에 남겨놓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저도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겠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공 내역도 많고, 외국인 친구 스케줄링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인 분들도 만나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너른 마음과 또 여유로운 자세, 만나서 또 좋은 사람이랑 연결이 되고 나부터가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학원, 그러니까 안티 학원이에요. 학원을 가면 자꾸만 거기서 주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의존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영어 지식들을 입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거든요. 절대 여러분, 영어 지식이 우리가 모자라서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들이 없었고, 또 외국인 친구 만나면 항상 두렵기만 했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여태까지 경험의 부재와 또 자신감 부족 때문에 말을 많이 못 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장벽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12주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워낙 직장인분들이 스케줄링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제가 24주로 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 한 달간은 스케줄에 변동 없이 쭉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쉬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쉬어야지 다시 시작을 할 때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날 처음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